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운 최고조.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전면전이 준비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구 대천의 원수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하죠.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중동 지지 확대 리스크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전에 대한 내용들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며칠 전부터 나왔던 모습인데 관련했을 때 WTI 지수도 함께 오르고 있고 지난 미국 증시에서도 좀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급등을 한 것을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국제 정세에 따라서 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뭐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건 뭐 이파일 전쟁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하마스랑 주로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헤즈볼라와 함께 전면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그동안 국경은 안 넘고 미사일이라든지 혹은 로켓이라든지 서로 그 유도미사일을 쓰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넘나들려고 하는 수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헤즈볼라 같은 경우가 하마스와는 좀 경우가 다른 게 하마스보다 로켓 수라든지 전투 능력 전반적으로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고 이란 같은 경우에서도 지원을 더 많이 받는 단체이다 보니까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과거 그러니까 작년처럼 좀 이제 쉽게 이렇게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좀 뚫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할 만큼 현재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헤즈볼라의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이 전쟁 같은 경우가 이들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무래도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게 각자의 싸움에서 뒤에 있던 형님들을 데리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데리고 올 가능성이 높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데리고 올 가능성이 높은데 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와 많이 친해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가 중동에서의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내 자식이 그러니까 내 동생이 어디 가서 쥐어맞고 있으면 또 이렇게 형님 와서 도와줘야 하다 보니까 때려줘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전면전이 나왔을 때는 각자 뒤에 있던 형님들을 같이 데리고 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본다면 물론 전면전으로 안 가는 게 가장 좋고 좀 갔을 때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WTI라든지 관련했을 때 다양한 지표들이 함께 오르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혜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주변국까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중동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WTI도 오르고 있는데 또 같이 오르고 있는 게 해운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CFI 지수라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불리는 수치가 있는데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어요. 특히 3월과 4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특히 이 지표 자체가 그동안 언제 좋았냐라고 보면은 코로나 때 좋았습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코로나 때 HMM이라든지 펜오션이라든지 좀 해상운임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강세였다가 지난 2024년 1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안 좋았어요. 특히 1000 미만이라서 그동안의 낙폭이 굉장히 강했지만 24년 1월에 2000을 좀 넘으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는 흐름들. 지금 2000선을 닫고 다시 한번 3000을 넘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 50%가 넘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배경이 홍해 사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해 사태에도 마찬가지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28 전쟁 때문에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로부터 오는 선박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좀 이제 선박을 공격하다 보니까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주들은 수에즈 운하에서 후방봉으로 좀 우회를 하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다 보니까 유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선박 그 운영에 대한 일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또 경기는 회복 사이클에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건들의 수요는 계속 높아져가는 상황들. 그러면 결국 선박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해상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원래는 4월, 5월만 하더라도 지금 홍해 사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지수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홍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지수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HMM이라든지 머크 같은 경우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그렇게까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올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적자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하지만 지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SCFI 지수뿐만 아니라 BDI라든지 CCFI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가면서 해상운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고 현재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이야기가 나왔다면 원유 관련 종목군들, 뭐 특히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SCFI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수가 더 오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데 지금 홍해 사태뿐만 아니라 물동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대중국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세를 올리기 전에 미리 물건을 축적하려는 수요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3분기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미국 쪽에 대한 물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쇼핑 시즌이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광군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쇼핑 시즌이 있다 보니까 지금에 대한 물동량 자체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서 해운사들 같은 경우도 운임비 자체를 올리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바가 있어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운임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에서도 더 큰 폭의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 키워드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도 80달러 선 웃돌면서 좀 튀었고요.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리고 BDI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운임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부분 조금 더 포인트로 들어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어떠한 사건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먼저 튀어오른지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섹터가 또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SCFI 지수, 해상운임에 대한 지수가 좀 오르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해상운임 지수가 올랐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또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조선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많이 싹쓸이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다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예상보다 다르게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중국 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한번 물량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같은 경우는 현재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구간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조선들의 슬롯 자체는 거의 다 많이 찬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년까지의 좀 슬롯이 많이 차 있다 보니까 결국 다른
고객들이 이제 발주를 서두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요소들 자체는 신조선가 지수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를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P와 Q를 좀 체크를 해보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P 같은 경우에도 신조선가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계속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LNG선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좀 많이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가 좀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P에 대한 성장 기대감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Q 같은 경우가 좀 작년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슬롯을 저가 물량을 많이 밀어내고 다시 한번 슬롯을 채우게 되면서 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가 돌릴 수 있는 한계치까지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같은 Q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대한 물량이었다면 올해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저가 물량을 떨쳐버리고 고가에서 받았던 물량들을 슬슬 인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물론 Q단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조선선은 슬롯의 거의 한계치에 도달했고 물론 뭐 IMO라든지 환경 규제 등을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결국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T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같은 경우가 방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국내 조선 쪽에서 잘하고 있는 쪽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납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 이번 주에 미국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트럼프가 우세하게 되었을 때 방산 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돌 수가 있으니 방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찌려봐야 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결국 분할하게 되었을 때 방산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 그리고 LIG 넥스원은 로봇에 대한 이벤트가 9월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